여기 오신 어머님, 아버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오셨어요? 어머님 어떤 부분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죠.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재원하시고 있는 분들은 선생님이나 우리 수업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거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신규생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오래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시간 한 10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어머님들께서 오늘 가지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 먼저 볼게요. 공교육의 흐름 짚을 거고요. 과학적인 소리 조합 파닉스, 그리고 문장의 구조, 완성, 청학습법, 고학력 고레벨 능력 130에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청파 지역 내신 분석과 교육 철학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선생님들 인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먼저 공교육 뭐가 있죠? 퀴즈가 있습니다. 자, 퀴즈가 있다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상품이 있습니다. 맞았어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자, 1번부터 어머니 준비되셨나요? 네, 갑니다. 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모두 후기 지원이다. 손을 들어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버님께 먼저 기회 드릴게요. 아버님? X요. X! 자, 나는 X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그러면 나는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머니 계시고요. 두분 계시고. 자, 한번 답해볼까요? 네, 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머님, 아버님께서 좀 헷갈리시는데 여기 보시면 가고 여기 가고, 예고, 최고, 마이스고 이게 일단 정기예요. 그리고 후기는 일반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후기 지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결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학년들은 내신을 좀 기말을 좀 빨리 보죠. 이게 2019년부터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 정도 공부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024년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되는 과목은 자, 순발력입니다. 손 들시고 네, 어머님 3번. 오, 어머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세요. 네. 네, 커피 상품권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영어, 한국사가 절대평가고요. 24년부터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까지가 절대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24년 수능에서 반영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손 드시고. 자, 어머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틀려도 괜찮아. 네 의견을 얘기해줘. 그쵸?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어머니 시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뭐든 괜찮아요. 네. 이거요? 네. 2번. 네, 봉사활동. 모두 고르시면 이번만은 안 되잖아요. 그쵸, 모두면 보통 2개 정도의 답이 있습니다. 2번, 4번 고르셨고요. 자, 어머님들께서도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이 문제의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3번 있으시고 또 1번. 5번 다 3번. 일단 이거는 모두의 함정을 제가 넣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2024년 수능부터는 들어가지 않아요. 현재 수능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한번 보시면 2022년, 2024년에 교과활동은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학생부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가 대부분 정규 과정에 폐지가 되고요. 수강 영역, 지금 학기랑 학교 내에서 수강한 거 들어가죠.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독서 활동 지금 도서 명목 전사 들어갑니다. 일반형이에요. 수능 과목은 이제 모니까 통합은 안 되고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금은 사실 재검토 중이에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 부분이 2024년부터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정 교육과정 관련 추진 일정이에요. 그래서 공교육이 어떻게 바뀌는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현재 배우는 개정 교육과정은 몇 년도일까요? 2015년. 그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고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2024년부터 초등학교가 시작이 되고요. 중학교가 이제 2025년부터 22년 기존 과정으로 바뀝니다. 이거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죠? 고교학점제라는 건 현재도 마이스터교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적용 중이에요.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내가 원하는 과를 직접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일정 학점을 이수를 하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통으로 또 꼭 해야 될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192,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요. 총 3년간 192점을 이수를 하면 졸업을 하는데 그렇다고 2년 동안 다 졸업 192점 이수를 했다고 졸업할 수는 없어요. 매 학년마다 필수 이수 점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 25년도에 전체 고등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를 하더라도 대학교가 어떻게 가는지가 더 중요하죠. 중요한 건 대입제도 개편이 지금 검토 중이에요. 언제 발표가 됐냐? 24년. 적용은 28년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나오면 고교 학점제에서 대학교 가는 부분이 확실하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대학교 가는 부분은 24년도에 현재 초등학생 학부모님이라면 그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때 한번 꼭 보시고요. 현재 중학교 학부모님이면 고교 학점제 한번 꼭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요. 네. 자, 그리고 공교육은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제가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여기서까지 하고요. 뒷부분에 또 원장님께서 입시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 첫 경우 어떤 학원에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혹시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 계실까요? 네, 어머님 우리 학생 어떤 학원에서 시작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손 들었는데 그렇죠? 괜찮습니다. 어떤 학원에서 시작하면 학원 시작을 시키고 싶으세요? 처음 배우는 거라서 네. 영어를 처음 배우는 것도 한국에서 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부분 초등 저학년 어머님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초등학교 처음 시작하는 영어는 파닉스를 배우게 되잖아요. 일단 파닉스가 탄탄한 학원, 그렇죠. 요거는 파닉스가 탄탄했을 때 우리 아이들 단어 학습이 시작됐을 때 단어를 쉽게 읽고 또 하나는 소리를 듣고 단어를 철자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장 라이팅이 들어갔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 파닉스가 잘 들어야 이 부분이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파닉스가 탄탄하고 배우는 즐거움, 그렇죠. 즐겁게 배우고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있는 학원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을 만들어주는 학원. 초등학교 1, 2, 3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 매일 학원에 동원하는 시간, 그리고 앉아서 좀 집중하는 습관, 그리고 세 번째 숙제 습관.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완성시켜준다면 학교 생활뿐만 아니고 학교 생활까지, 학원 생활뿐만 아니고 학교 생활까지도 잘할 수가 있겠네요. 이 세 개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영어 셀레나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 파닉스가 튼튼합니다. 그렇죠? 파닉스 교재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외부 교재예요. 보시면 파닉스를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어때요? 보시면 단어 위주죠. 그쵸? am, at 소리를 하는데 대부분 단어 위주로 조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아이들이 읽을 수가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면 삼성영어 교재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일단 삼성영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보시면 입모양 사진이 다 있어요. 현재 모두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입모양을 어떻게 해서 어떤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지를 볼 수 있는 교재가 굉장히 좋은데 모든 소리가 입모양과 소리 내는 걸 선생님하고 1대1로 다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단어는 당연히 배우죠. 여기 단어도 당연히 배우는데 이 단어가 아닌 모음 5개를 자음과 그리고 자음 모든 자음이 변하는 것을 소리를 조합해서 읽는 연습을 해요. 단어 위주가 아니고 소리 조합 위주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단어나 안 배운 단어도 소리를 읽을 수 있고 소리를 듣고 그거를 철자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1단계 단모음 단자음이고요. 자, 2단계 소리, 그 다음에 이중모음, 이중사음 소리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당연히 단어를 배우게 되죠. 이 단어를 배우죠. 근데 여기 단어뿐만 아니고 여기에 장모음 5개를 결합하는 것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모음과
단자음, 이중목, 이중자음을 결합해서 소리를 연결해서 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스트 부분인데요. 어머니들께서 보통 이 테스트 할 때도 이게 외부 교재거든요. 보시면 단어를 그냥 쓰기에 맞춰서 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3학년호 교재 보세요. 어때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이 소리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소리가 나와요. 그쵸?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소리를 직접 듣고 소리를 철자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어가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을 찾는 것도 있고요.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소리를 듣고 철자하는 것 조합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글자의 조합도 우리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소리를 글자로 철자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3단계 복합 자모음이고요. 3단계 복합 자모음까지 3개월 걸려요. 단모음, 단자음, 이중모음, 이중자음, 복합 자모음 굉장히 빠르죠. 이 3개월 정도면 우리 아이들이 70%의 소리를 읽고 철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3단계 수업 영상 한번 볼 건데요. 오늘 이 PT 안에는 수업 영상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재원하는 학생과 선생님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네, 볼게요. very good. 근데 우리 이거 M은 M였는데 왜 음이 됐죠? Very good. Ending sound. 그렇죠? sound은 오늘은 무슨 소리 나죠? 근데 A는 원래 F로 할때 F였는데 왜 여기서 A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왜 여기 매직이가 소리를 바꿔줬죠?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죠? 그죠? 어때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하고 1대1로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요. 사운드에 큰 소리 나는 거는 소리가 난다라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베이직 알파벳 들어가서 장모음만 되는 것도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모든 문제의 내용을 1대1로 다 읽게 되고요. 모르는 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학년이 사실 이 랩 책상을 보시면서 어머님들이 좀 걱정하시거든요. 적응을 잘할까? 재밌을까? 근데 선생님하고 교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학년들도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파닉스 5단계는 이제 문장 읽기가 들어가고 그 후에 체빈도 어휘가 들어간 스토리 학습이 돼요. 그 스토리 학습하는 학생의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보실게요. What's your name? Ivy. Okay, let's read. Good job. Very good. Okay, let me see. What are they? They're clouds. What color is this cat? It's green. What's on the table? It's a bird. Good job. You're very good. How do you say? 위로 와봐. Great. 우리는 모두 구름이 돼. 이 봤지? 우리는 가족이야. 너무 잘했어. 네, 지금 이제 초등 저학년인데요. 우리 아이들 파닉스부터 공부를 해서 스토리북 하는데 보시면 읽기도 1대1로 다 읽고요. 그 교재에 나온 표현도 선생님하고 1대1로 스피킹을 하고 또 우리말을 영어로 말하는 연습까지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프리레벨이에요. 프리레벨은 알파벳 그리고 파닉스 과정이 총 5단계인데 보통은 우리 아이들 4개월, 한 권, 4권, 5권 정도는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문법 과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초급 표현 그리고 체빈도 문장 인지 과정이 들어간 스토리 과정으로 총 9개월에서 15개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모두 아이들에 따라 다르고 좀 고학년이 시작했을 때는 6개월, 7개월만 해도 바로 끝낼 수가 있고요. 초등 저학년이라도 우리 아이들 속도에 맞춰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리 레벨이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제 문장 학습이 들어가는데 물론 프리 레벨에서도 문장을 하는데 베이직부터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네, 바로 청크 학습법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원생 어머님들 청크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이 청크 근데 뭔지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크 학습법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우리 아이들 어머님들께서 재택하실 때 지금은 복리가 없죠. 예전에 복리가 있을 때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사가 불어났잖아요. 그렇게 복리의 마법을 일으키는 학습이 없을까? 그렇죠. 있으면 정말 좋겠잖아요. 그래서 300만 문장 만들기를 했어요. 300만 문장 만들기 대회를 하는데 나성실 학생은 하루 100문장씩 암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김삼성 학생은 매일 1시간씩 삼성영어 셀레나를 합니다. 그렇다면 100문장씩 배우시는 나성실 학생은 300만 문장 만들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가장 근접하게 맞추시는 분께 제가 또 상품 드릴게요. 몇 년이 걸릴까요? 그냥 던지셔도 돼요. 3만 시간? 3만 년? 연으로 몇 년이 걸릴까요? 네. 또 어머님 또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말씀 툭툭 던져주셔도 돼요. 의견이 없으세요? 너무 조용하세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나성실 학생은 82년 문장씩이었는데 정말 어머님 저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에 이룰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삼성이든 보면 3년이나 가요. 제가 이게 왜 300만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량이 300만 문장이에요. 그렇다면 외워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것을 복리의 마법처럼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청크학습법이에요. 그렇다면 청크가 뭔지? 청크라는 건 의미를 가진 말의 덩어리인데 원어민의 언어 구조로 나눈 덩어리.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헷갈리시죠? 그럼 제가 또 쉬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영어는 미묘한 역사. 다 캐릭터세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영어 비법은 덩어리 스피치라는 겁니다. 덩어리 스피치. I'm going to watch a movie. 이 문장에서 덩어리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저기 어떻게? boy, 네. what movie? 야, 두 개입니다. 두 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I'm going to. 자, 영화를 보다는 watch movie, catch movie, catch movie인데 누구랑 갈 건지도 좀 중요하죠. 있어요. With one of my friends. 이 친구들이랑. 네. 그리고 언제 갔을 건데요? 이번 주에 This weekend. 네. 그럼 이거를 약간 게임하면서 하듯이 좀 방법은 없을까요? 네. 네, 이거를 그냥 막 글 써서 공부하시면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의미 단위로 개념 단위로 덩어리화 시켜서 영화를 보다. 이 덩어리 자체고. 덩어리만 어디서 만나면서 그렇죠. 누구랑 친구랑 네. 언제 출발해?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잘하시는데요? 덩어리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네. 여기 혹시 스타킹이라는 거 아세요?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기적의 영어 학습법이라고 소개가 됐고요. 박혜림이라는 분께서 그때 평창 올림픽 유치할 때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통역사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영어 학습법이 바로 이 청학습법인데 어떻게 덩어리를 만든다고요? 원어민의 언어 구조로. 그렇죠. 그러면 어머님들하고 한번 청크 연습을 해볼 건데 먼저 우리말을 한번 영어로 제가 이거 안 시킬 거예요, 언니?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눈 마주치셔도 돼요. 자, 쉬운 단어죠.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에 청크를 봅니다. 시작부 청크, 핵심부 청크, 수식부 청크 세 가지의 덩어리로 나누는데요. 자, 너는 뭐뭐 해야 해. 뭐가 있을까요? You should. 그렇죠. 그녀는 뭐뭐 해야 해. She has to. 그렇죠. 뭐뭐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너는 뭐뭐 할 수 있니? Can you?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룰은 청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 역할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 문장 만들 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미 문장 덩어리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C가 와서 3인칭 단수라서
have가 아니고 has가 와요. 이런 설명 없이 바로 문법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핵심부 문장 같은 경우는 내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수식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거는 계속 무한 반복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매일 영어 공부하고 싶어. 그럼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시작, 같이 해볼까요? I want to study English daily, every day. 문장 쉽게 되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너는 공원에서 자전거 탈 수 있니? Can you ride bike in the park? 그렇죠. 문장 되게 쉽죠?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거는 자, 순발력입니다. 드릴게요. 자, 공원에서 자전거 탈 시간이야. 네, 어머니. It's time to ride a bike in the park. 와우, 너무 좋으셨어요. 순발력이 정말 너무 좋으시고 빠르고 예쁘셨어요.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이 청크를 알고 계실 때와 청크 없이 문장을 만들 때 단어 모르는 단어 정말 없으시잖아요. 단어 씹어 드시면서 다 공부하셨죠? 그렇죠? 그래도 문장은 못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길어요. 너는 저 디저트를 먹기 위해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생각나는 게 이렇게 생각나실 거예요. No, you, dessert, 먹다, eat, 줄, wait, 기다리다, 뭐 이렇게 단어는 생각나는데 쉽게 생각이 안 나죠. 이게 바로 단어로 공부한 어머님들의 머릿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청크로 공부한 아이들 머릿속을 볼게요. 어때요? 당신은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하트. 그렇죠. 줄을 기다리다. wait in line. 저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to have a dessert. 딱딱딱 중요한 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단어로 방황하는 머릿속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네. 바로바로 청크화시키면 문장을 쉽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해석도 청크가 아니고 바로바로 직독직해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또 빠르게 문장을 써내려갈 수가 있고 문장을 말로 표현하기 훨씬 수월해요. 이게 바로 청크학습법의 장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머님들께서 오늘 좀 늦은 시간이잖아요. 오늘 끝나고 댁에 가셔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루에 자유 시간이 있다. 그럼 뭐 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냥 어머니 뭐 하시고 싶으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쉬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뭐 하시고 싶으세요? 마찬가지로 저는 하시고 싶어. 그렇죠?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거, take a rest,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보통 어머님들께서 자고 싶다는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오전에 좀 뵈면 영화 보고 싶다 이 말씀 하세요. 근데 하시고 싶은 거 여기 다 적었어요. 그리고 언제 할지 누구랑 할지 주어 누가 할지 그리고 누구랑 언제 할지 이런 부분을 적어서 총 23개의 청크예요.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몇 문장 될까요? 385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쳤어요. 이것도 놀라운데 한 장이 있어요. 총 6장이 나가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어머니 10분을 드릴게요. 385문장을 외울 수 있는 분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손을 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10분 동안 23개의 창크를 외울 수 있으면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다 드세요. 그렇죠? 왜냐면 어려운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장을 외워서는 300만 문장 절대 못하고 외국이니까 절대 대화 못합니다.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청크예요. 자, 그렇다면 청크학습에 가장 장점, 어순은 쉽게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언어 사고력은 사실 책을 읽으면 많이 노출이 되면 되는데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원어민의 언어 사고 방식이 접목된 청크를 학습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가장 큰 거 응용력. 그렇죠. 23개의 청크로 385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응용력을 가장 크게 우리 아이들이 외우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삼성영어는 청크만 공부하나요? 그렇죠. 청크만 공부할까요 저희가? 아니요. 아니죠. 청크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도구예요. 청크를 가지고 매일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4대 영역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영어 베이직 1단계 첫 번째 교재 보시면 listening, reading 교재가 있고요. speaking, writing 교재가 있어요. 4대 영역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 노트 쓰기, 그리고 매일 지난 한 번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다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은 선생님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셀리는 선생님이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그 삼성영어 그러면 학습 로드맵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스피킹 라이팅 교재는 이미 청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베이스 2단계 교재거든요. 아까 나는 뭐뭐 하고 싶어, I want to라는 청크가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다는 청크가 있는데 이 청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청크를 100%다 알고 있고요. 선생님과 스피킹 연습을 하게 되고요. 청크를 가지고 라이팅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닝 리딩 교재인데 리딩 교재에서도 보시면 청크로 다루고 해석을 우리만 해석이 아닌 청크식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건가요? 동시통역 연습이에요. 한글을 보고 영어로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동시통역지라 그러거든요. 동시통역 연습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교재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교재를 활용한 문법 개념 학습과 그리고 문법 응용이 들어간 영작 학습 그리고 청크를 확장한 라이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재는 당연히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가 있고요. 교재에서 응용한 문장까지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 배운 것을 다시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선생님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선생님이 대답을 못할 경우는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오늘 배웠던 걸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 집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삼성영어의 장점인 또 티박스 어학기가 있어요. 어학기의 장점인데 어학기는 소리를 듣고 원어민의 소리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따라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쉐도잉 하는 거를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Let's buy her a cake now. How about a chocolate cake? Well, she doesn't like chocolate. She doesn't want it to be fat. We should buy a fruit cake. Every day she eats fruit during meals. Oh, that's right. She likes fruit. Let's buy a fruit cake and go home. She will feel happy to see this fruit cake.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베이직 단계에 쉐도잉 하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따라 읽기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훈련을 언제부터 시킬까요? 언제부터 시킬까요? 언제부터 시키면 좋을까요? 알파벳. 그렇죠. 알파벳부터 시키고 있어요. 알파벳 빨리 쓰는 친구들도 똑같이 항상 소리 훈련을 따라 하는데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께서 아무리 많은 정보를 주더라도 내가 직접 말해보지 않으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연습을 어학기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영어는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려요. 항상 1대1 밀착 코칭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티박스로 우리 아이들 연습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 한 차씩 마무리할 수 있는 톡토킹 AI 선생님이 계신데 셀레나 선생님은 집에서 숙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베이직 레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우리 총 가정이 21개월 가정이에요. 여기 21개월 가정인데 다른 친구들은 사실은 한 10개월, 5학년이 시작해서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저학년이 했을 때 모든 교재를 다 했을 때 21개월 과정인데 여기에 중학교 1학년 구조의 문장 구조와 문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자, 인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가정의 문법과 문장 구조가 들어가 있는데요. 베이직부터 인터 단계, 어드밴스 레벨까지는 수업 방법은 똑같을 때 내용만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재가 영작 문술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 단계 하는 학생 수업 방법 하는 거 한번 볼게요. Sure, what's the story about? And Joa, and look at this picture. What kind of sports do you like? My favorite sport is soccer. And what does everyone have to do to become one of the main players? Pass the test to become one of the main players. Okay, last question. So, what do they have to do during training? They have to pay attention. Okay, great job. 네,
선생님이 수업한 영상인데요. 보시면 난이도가 이게 인터 앞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올라갔고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그 주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가 더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어드밴스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중3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에세이 쓰기 지금 사실은 라이팅이 점점 강조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수능도 고교 학점제가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수능 구조가 객관식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서술형 문제를 논의 중에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 자녀분들이 수능을 볼 때는 서술형 문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쓰기가 수행평가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원 원수령 비중도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쓰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청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겠죠. 사실 똑같은 학생이 지금 1월에 했고 3월에 한 거거든요. 쭉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인터 레벨에서 했던 학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드밴스드 레벨에 왔을 때 글쓰기 내용이에요. 여기 재원생 아이들도 모두 학습이 끝나면 라이팅 쓴 것까지 모든 도제까지 선생님들께서 모두 카톡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성장 파일로 묶어서 한 번에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쓰기 영역까지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프리레벨부터 베이직, 인터미디엇, 어드밴스드 레벨까지는 보시면 청크를 바탕으로 된 4대 영역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수업을 할지 그 부분이 바로 프랩 31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자, 프랩 3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생 학생들과 초등 고학년 학생들에 대해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자, 중등에서는 우리가 뭘 또 대비를 해줘야 되죠? 내신. 그리고 또 중등에서 내신만 하면 될까요? 수능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등 내신과 중등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가 바로 프랩 교재예요. 자, 여기는 제가 또 퀴즈로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절대평가,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어머니 아세요? 자, 절대평가는 다 아시죠? 그러면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예요.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죠. 그러면 상대평가에서 1등급은 4%예요. 그럼 2등급은 몇 %일까요? 퀴즈. 손을 들고 네 언니 11% 맞으셨어요. 네. 보통 어머님께서 4%까지는 아닌데 2등급은 그러면 11%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공개 내신 등급이요. 1등급 4%. 보시면 4%라는 게 맞는 분의 4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0명 정도 있으면 1등을 해야 1등급 반에서 쉽지 않겠죠. 2등급 11%, 3등급 23%. 보통 중학교 내신 A등급 몇 % 나올까요?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또 객관식만 출제되어서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 이후가 되는데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A를 받아요. 그러면 A를 받는 아이들이 보통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이죠? 그쵸, 3등급, 4등급. 그러니까 충격을 그냥 어머님께서 그냥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 A 맞아도 4등급이구나. 잘해야 3등급 갖겠구나. 아주 최상급 해야 겨우 2등급, 1등급 정말 어렵습니다. 네, 성적의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이 평가 기준이 일단 달라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등은 내신을 외워서 강구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외워서 할 수 없는 범위죠. 그렇죠. 수능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범위도 넓어지고 사고량이, 생각 학습량이 정말 많지 않은 이상은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이 비율도 한번 따져보시고 우리 아이들 현재 성적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수능 영어 문제 몇 문제 출제가 되죠? 4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시간은 75분이에요. 지금 어머님들께서 오늘 여기 한 70분 정도 계실 거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든데 문제를 75분간 계속 집중해서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듣기는 25분이고요. 나머지 50분 동안 풀게 되는데, 듣기는 우리 아이들 듣기 문제를 잘 풀려면 일단 많이 들어야 되겠죠. 듣지 못하는 친구들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삼성영어 친구들은 항상 티박스 소리를 듣잖아요. 듣기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휘를, 단어를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안 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외부 테스트 오는 친구들은 들려주잖아요.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정말 많이 놀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듣기는 다 100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중학교는 문법이 절대적이에요. 문법이 물론 독해를 위해서 문법이 꼭 필요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글을 읽고 이해하고 여기 보시면 주제 찾고 글의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 읽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냐? 일단 기초 체력을 좀 다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멈춤 없이 읽어가는 훈련, 속도를 위한 시도이 읽기, 지문 듣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전 연습도 좀 필요하겠죠. 기초 체력이 된다. 그러면 실전 연습으로는 리딩, 문제 유형 직접 풀어보는 거, 문장 구조 정확한 해석 연습, 그리고 시험 시간 분배. 아까 75분 동안 하지만 듣기를 25분을 제외하고 풀면은 거의 2분이 안 되게 항상 풀어줘야 돼요. 그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영어는 출판사, 삼성 출판사가 본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최고 출판사 DK 출판사가 있어서 정말 좋은데 왜 좋은지 어머니들께 잘 모르세요. 원서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데 컨텐츠 제외를 했다라는 건 우리가 영역별로 편집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게 컨텐츠 제휴를 한 학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DK 출판사 저희 그 제자 중에 여기 하나고등학교를 간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와서 만났는데 그 학교에서 리딩 교재가 DK 출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우리 자사고에서도 사용하고 세계 3대 교재 출판사 중 하나예요. 거의 양질의 도서와 지금 또 우영우 그쵸? 우투더 영투더 으하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쵸? 이 돌고래 얘기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이거 꼭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리딩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관리 능력이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요거는 PC하고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실제 리딩하면은 시간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 시간 관리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나오고 이 정도 질문은 얼마 정도로 읽고 이거를 또 정확하게 섀도잉을 하면서 녹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목소리도 지금 다 녹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해도와 해석 능력을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또 점검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리딩했을 때도 1대1로 선생님하고 다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서로 얘기를 해보고요. 문제를 풀었을 때도 우리 아이들과 직접 다 소통을 합니다. 자, 선생님 영상이 뭐 문제 풀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Let me ask you some questions. Okay. Is it true some of the soldiers caught a fever at night? Yes, it is true. There are some that caught a fever at night. Alright. And then, did the Indian tribes dye their skin color with the juice? Okay, the is colored with the juice. Alright. Why did cat people want to look like judges? Because they believe Jaegers were their ancestors. Okay. Did cat people 볼게요. 일단 보시면 내용이 어머님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목소리 작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읽는 교재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뭐 인디언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식물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동물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물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또 영어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과 이해도를 또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인 아이디어 찾기. 아까 제가 주제 찾기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상 주제 찾는 문제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한글 질문을 이만큼 주고도 주제가 뭘까요? 했을 때 찾는 아이들이 극히 드물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영어지만 선생님들께서 한글 교육을 하듯이 주제를 처음에 찾아주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한 2개월, 3개월 반복했을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로도 주제를 찾을 수가 있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시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문장 구조 학습, 문법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또 문장 구조를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험입니다. 체크 테스트인데 내신형 그리고 수능형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 문제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지문이 굉장히 길고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듣기 학습. 듣기는 제가 아까 다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듣기 같은 경우는 100점 맞는 비법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자, 듣기를 잘하는 첫 번째 비법은 속도를 빨리 갖는 거. 2배속으로 듣다가 1배속으로 하면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근데 삼성영어 어학기가 이번에 속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속도가 2배속, 3배속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25, 1.5배까지 계속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속도 감각을 계속 익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들려주는 지문을 들으면서 바로 노트 테이킹, 메모하는 습관. 그래서 긴 지문을 듣고 문제를 푸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듣기 평가할 때 한 번밖에 안 들려주기 때문에 앞 문제 틀리면 앞 문제 거 생각하느라고 뒷 문제 연속으로 틀리거나 옆에 애가 왔다 갔다 지우개 뭐 들고 한다고 틀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로 한두 문제 틀리는 학생이 꽤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들리는 걸 무조건 듣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듣기 저희 교재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랩 30일 단계를 공부한 학생들이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를 시험을 봤을 때 실제로 1등급이 나옵니다. 이 학생들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재원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청크학습법으로 문장 구조를 다지고 그리고 원서 수업으로 우리 아이들 수능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다양한 독서와 다양한 내용의 지문을 읽고 문장을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 능력을 키운다면 충분히 1등급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영어는 보시면 베이직부터 어드밴스 레벨까지 문장 구조 완성하는 청크 학습법으로 3년간 문장 완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랩 31로 수능과 공인인증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퀴즈 내고 뒷부분에 이제 원장님이 준비한 내용을 들으실 건데요. 자, 단어가 아닌 의미를 가진 덩어리로 배우는 삼성영어 학습법은 무슨 학습법일까요? 청크. 그렇죠. 그러면 청크 학습법의 장점이 뭘까요? 청크 학습법 우리 아이들 시킬 때 뭐가 장점이죠? 일단 어순 첫 번째 문장 구조 그리고 응용력 세 가지 오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영어 셀레나 고학년 고레벨을 위한 단계로 DK 원서를 수업하는 과정의 이름은 뭘까요? 프랩 30일. 오늘 이 2가지 얻어가시면 여기 오신 거 충분히 좋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과도 운동도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장님께서 송파 지역 정말 중요하죠. 송파 입시 분석과 주민 지식철학 우리 선생님 소개를 할게요. 저희 원장님께서는 제가 간단하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공부 아주 많이 하셨어요. 서울대 석사 출신이시고요. 대치동에서 학원도 직접 운영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대형 어학원에서 또 교수부장 부원장님까지 하시고 여기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학구열도 굉장히 높으시고 입시 쪽으로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이거 얘기 듣고 가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도연 원장님. 안녕하세요. 삼성영어 베이터스 학원 원장 장재현입니다. 제가 이제 말 좀 빨리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송파지역 저희 이제 헤드리 중학교 잠시 해보겠습니다. 저희 영어 수행평가 기준이 30%고 집필평가가 70%입니다. 다른 데 보통 한 고등학교랑 비교하면 고등학교는 수행평가가 한 40%거든요. 중등은 한 30% 정도 기준을 받고요. 세부 항목을 보면 포트폴리오와 쓰기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추후에 발표까지 이어지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쓰기와 스피킹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가 힐리중 중간고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여기서 중등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체감을 하셨을 텐데, 코로나 시기 동안 문제가
쉬웠죠.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도 하고 아이들의 난이도를 좀 높였는데 보통은 이 킬러 문제가 한두 개 정도, 한 두세 개,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네, 이번에 보시면은 상 문제가 좀 많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전통적으로 해누리 지용은 객관식이 100%였어요. 주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객관 주관식이 20점이 있고요.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무려 주관식이 40점이에요. 그 중에 킬러 문제 하나당 10점, 5점, 5점, 다 5점. 네, 최상 문제가 많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2학년 시험 문제 제가 이제 저는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면 이렇게 분석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다음 단계를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돼서 문제 분석을 해봤더니 어법 문제가 100점 만점에 60점이에요. 그다음에 내용 연구를 묻는 게 32점, 회화 9점. 중3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하게 어법 문제가 79점, 거의 80%가 문법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내용을 묻는 게 어휘 포함해서 내용이 20점.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를 보고 어머니께서 이제 아실 수 있는 상황은 중간고사 중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학습에 치중을 하는 것이 바로 어법이라는 문법, 기초 문장, 중급 문장,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쓰는 해석 능력이 중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잠시 이제 현대중학교 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는 지금 작년까지 코로나 시기 동안의 평가한 성적인데요. 대부분 평균이 90점, 80 몇 점. 영어 같은 경우 평균이 작년은 89점이었어요. A 비율이 66점.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2019년도 기준 해누리 중 같은 경우는 2학년은 평균 점수는 좀 높았어요. 한 50% 정도가 A였었어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 84점이고 A가 56점인데 3학년 같은 경우는 평균 2019년도 기준 35% 정도입니다. 강남 3구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35% 수준이 A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비해서 작년까지는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올해는 30%에서 35% 사이를 밑돌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잠시 인근 고등학교의 성적 분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고요. 평균 보시면은 문학 66점, 국어 54.9점, 수학 52점, 기하 50을 영어 56.9. 중학교 때 분명히 한 90점 또는 80점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인데 갑자기 고등학교 가면은 한 50점, 60점 되는 성적표를 가져올 거예요. 입이 딱 벌어지실 거예요. 그게 보통이에요. 보통. 네. 그 영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잘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80점, 90점 있어요. 근데 조금 못한다? 20점. 네. 마이너스 20점이 아니라 그냥 20점이에요. 20점, 30점. 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반에서 한 반에 30명 중에서 수업 시간에 눈을 뜨고 있는 학생이 평균 5명이에요. 대부분 다 수업시간에 누워 있습니다. 그 편차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내신 질문을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좀 운이 안 좋다. 그러면 4등급. 운이 좀 좋다. 3등급. 네. 1등급은 30명 중에 1명이에요. 지금 이제 중학교 기준으로 내 아이가 반에서 1등이다 또는 2, 3등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2등급 그 외에는 그냥 3등급, 4등급, 그냥 5등급 무난하게 이렇게 이거는 과목별이니까 그걸 평균을 하면 사실 내신 등급 받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시겠죠? 갑자기 우울해지죠? 네. 네. 자, 요거는 이제 작년 수능 응시 원서 접수 인원입니다. 작년 기준 응시자가 약 44만 명이고요. 매년 5만여 명씩 응시자가 줄어듭니다. 이게 학년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요. 왠지 살짝 예쁘지 않으세요? 왠지 조금 경쟁이 좀 비율되겠구나. 여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재학생이 35만 명, 34만 명, 졸업생이 13만 명. 즉 4명 중에 1명은 재수생이에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보통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제 4학년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3명, 4명 중에 1명이 재수생인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입학 정원을 잠시 보겠습니다. 약 31만 6천 명. 아까 43만 명에 31만 명, 약 4명 중에 3명은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어딘가에는 갈 수 있습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인데 응시 인원은 4만 8천 명, 약 11%죠. 즉 10명 중에 1명만 인서울의 대학교 상위 15개 대학교 들어갈 수 있고요. 경기권까지 합하면 10명 중 2명. 자, 어머니 속으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봐주세요. 내 아이가 10명 중 1명 안에 들까? 그러면 인서울입니다. 아직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은 그래 한 2명 2등까지는 희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그냥 대학교만이라도 붙어라로 아주 겸손해지십니다. 사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올 대입 사상 첫 정원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수도권 대학교, 지방 국립대학교만 생존. 현재 44만 명에서 약 28만 명으로 급감.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입학 정원을 16,000여 명을 25년까지 줄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 가기 쉬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원하는 수도권 대학교의 인서울도 당연히 입학 정원이 줄고요. 그 결과 인서울의 수시 경쟁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평균 19.5대 약 20대 1. 인서울의 수시 경쟁률 20대 1. 즉 인서울은 20명 중에 1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의 졸업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자녀가 이제 셋인데 큰 애가 이제 대학교, 둘째도 대학교, 막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큰 애는 지금 이제 엄마의 정보력과 본인의 학부열로 해서 고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네덜란드에 가 있고요. 둘째는 제가 이제 붙여준 별명인데 예쁜 날라리.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는 조금 거리가 먼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일찌감치 저는 제 특성화고를 보냈어요. 우리 아이는. 그래서 호텔 관광학과에 올해 재학을 했고 경기권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큰애가 고대를 들어갔지만 그 당시 서울대학교 안 된 거가 너무 아쉬워서 다음 해에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만족하고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막내 역시 지금 이제 고1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입시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막내가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교육계의 10년의 변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산 증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제가 3년 후 또는 4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아마 제가 학원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이슈연구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헤드리 중학교의 졸업생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어머니. 퀴즈입니다, 순발력. 헤드리 중학교 졸업생들의 두 번째로 진학을 많이 한 고등학교는 어딜까요? 예, 어머니. 자사고. 네. 맞습니다, 어머니. 네.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잘 비슷한 거랑 외고랑 어느 걸 더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기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헤드리 중학교는 일반고는 약 70% 같고요. 자사고가 36%, 특목고가 10%인데 사실 이 특목고랑 자사고를 어떻게 난이도로 비교하기 없고요. 특성 목적이기 때문에 진로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마이스터고가 당연히 어렵고요. 자사고는 들어가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서 이제 하는 거는 안 그래 몫이죠. 그다음에 보시듯이 특성화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한 학교에서 한 해에 5명 작년에 들어갔고요. 근처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갔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프린트에 다 있고요. 여학생들은 잠실여고, 정신고 많이 갔고 남학생들은 배명고, 남녀공학은 이제 가락고 갔고요. 자사고에서는 중동고와 보인고를 많이 갔습니다.
그 꾸준히 예고와 특성화고가 같고요. 인근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결을 보겠습니다. 대학교 잠실여고는 4년제 대학교가 50% 들어갔고 전문제대학교가 88%, 기타 32%. 이 기타가 다 어디를 갔을까요? 제수생이에요. 아까 제수생이 약 한 25%라고 했죠. 근데 이 기타에서도 25%가 넘기 때문에 상수를 할지 또는 다른 길로 갈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배명고 같은 경우도 50%, 기타가 34%고요. 특이한 것은 취업자는 3%가 있습니다. 가락고등학교는 작년에 재작년까지는 50% 갔어요. 근데 작년에는 조금 많이 뒤쳐졌죠. 그래서 52%가 기타에 나왔고요. 자사고 중에 하나, 고인고는 62.8%가 3년제 대학교에 들어갔고 전문대는 거의 1% 미만, 기타가 36%. 그러면 이제 그 학교들이 어느 학교에 인서울에 있는 학교에 몇 명 정도 들어갔나를 잠시 볼까요? 대명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287명 중에서 77명, 이거는 누적 학교와 지방대학교를 포함한 학생 수입니다. 보통 이런 데 붙는 학생들은 2개, 3개 붙죠. 그러면 여기서 학교는 한 50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80이면서 50명이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인서울의 특권대학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잠실여고 먼저 볼게요. 300명 중에 157명. 이것도 한 반 정도로 자르시고요. 한 100명 정도라고 최종 보시면 한 3명 중에 1명. 3명은 조금 안 되게 인서울 들어갔고요. 잠실여고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의지 약 8주, 올해 작년에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인기가 많이 들어갔고요. 고이고 같은 경우에는 378명 중에서 합계가 508명. 보통 최상위권이 많은 학생들은 보통 한두 개 묻는 게 아니라 5-6개를 다 붙어요. 그래서 이거의 한 반보다 더 적게 보시면 돼요. 한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하는데요. 그래도 학생 수의 한 3분의 1이 인서울 상권에 들어갑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대명고 같은 일반 고등학교는 수시가 70%죠. 그런데 고인고 잠실여고 이런 학교 이렇게 입결 좋은 학교일수록 수시는 30%, 즉 최상위권 대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수시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70%는 다 정시예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가는 거예요. 이 학교에 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다 정시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70% 학생들은 내신을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시로 가려고. 그리고 가락고는 작년 게 없어서 재작년 거 입결했고요. 약 수시 비율이 50% 이렇게 비율이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근처에 있는 특성화고를 두 개 학교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센 디자인 고등학교는 이제 수서에 위치한 고등학교고요. 시각 디자인학과,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소프트웨어 콘텐츠과 이렇게 168명을 뽑는데 여기 특별 전형으로 122명, 자소서 쓰고 면접 보면 웬만한 건 붙습니다. 대진대학교의 입결을 볼까요? 4년제 대학의 합격률 50%.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랑 다르지 않죠? 네. 보통 특성화고는 한 반은 진학, 반은 취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상위가 두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대학교가 꾸준히 합격을 하고 있고요. 거의 4분의 1이 대학교 4년제 대학교의 인서울 전입학과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붙기 어려운 이런 6급 공무원, 그다음에 9급 공무원을 꾸준히 10명 가까이 배출하고 있고 누적 500명 이상 공기업 대기업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잠실여고 바로 옆에 일신여자 상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금융정보과, 회계정보과, 디자인 컨텐츠과, 그리고 스마트펫 경영과. 스마트펫은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애견과 또는 수의사를 돕는 그런 직업인데 미래 인재형으로 22명을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붙습니다. 예시대중학교는 최근 자료가 없어서 2019년도 자료를 제가 가져왔고요. 4년제 대학교 합격률이 81명. 지금 학생 수가 아까 이제 162명이었죠.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중급 학생 수 포함이니까 이걸 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사반영 포함해서 219명, 즉 한 100명 정도, 즉 100명 중 아니라 반 정도는 대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기업, 대기업 2019년도 비해서 54명, 총 취업이 183명인데 이거의 한 반은 중간.
합격이 있으니까 반 정도는 합격이 된다고 보죠. 제가 이렇게 인근의 고등학교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이 4명 중에 3명은 4년제 대학교에 어딘가는 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등학교의 졸업의 성패가 좋은 대학교가 기준이라면 과연 몇 명이나 몇 프로나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서울대 의과대학교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염두하고 우리 중학교 시절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9학년 이제 중학교가 올 거 아니에요. 중학교 시절에 꼭 해야 하는 꼭 이뤄야 되는 거 저는 이 2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이건 주관식 문제입니다, 어머님. 그래서 주관식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게 말씀 주신 어머니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앞부분에서 말했던 부분이랑 이제 중복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중학교 시절에는 이거 정도는 꼭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자유롭게. 네, 어머니. 영어 공부. 네. 진로 선택. 또 다르게 이제 2개라고 했으니까 조금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혹시 독서.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 네. 또 다른 의견. 네, 좋습니다, 어머님. 원서 많이 읽기. 저희 영어 학원이지만 이거 영어 아니에요. 그냥 중학교 전체적인 겁니다, 어머니. 네. 자기 주도 학습. 네. 일단 아까 좀 전에 한 분이 맞히셨어요. 진로. 네, 어머니. 박수. 감사합니다. 네. 진로 탐방이고요. 첫 번째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2번째는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진로 탐방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면 어머님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1에 왔잖아요. 학원이 10시에 끝나고요. 어떨 때는 학교가 5시에, 4시 반, 5시에 끝나니까 집에 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먹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먹고 학원을 바로 가요. 10시에 끝나고 독서실을 가요. 10시까지 있다가 한 10시 반에 어쩔 때는 제가 얼굴 보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8시에 학교 가는데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고등학교 일반적인 학생들은요. 그런데 가서는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를 끄기 바빠서 사실 이런 진로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딱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그 어느새 고3이 됐어. 그러면 이제 성적에 맞춰서 이제 막 가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다시 방학, 다시 또 학교 도전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학교 때는 최소한 진로, 계열이라도 탐색을 해주셔야 돼요. 경험 다양성을 통한 진로라는 거. 이 진로가 꼭 직업이 아니어도 돼요, 어머님. 직업은 바뀔 수도 있어요, 수시로. 내가 어느 계열인지, 이공계 계열인지, 문과 계열인지, 예체능 계열인지는 반드시 탐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머니,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는 자유학년제죠. 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어제 마침 여기 위에 혹시 수학의 힘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설명회가 있었어요.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아침 예비 중 관련했는데 거기에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자료를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자료가 괜찮아서 이 자유학년제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머니 이 자료 여기 있고 바깥에 문학도 비치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내일도 한 번 더 설명을 한대요. 내일 11시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외부 강사 초청을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적극적인 진로 탐색을 학원 하나 더 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술을 배웠나? 미술학원, 피아노를 같이나 피아노 학원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책 한 권이라도 같이 던져주고 읽어보시고 그래서 적극적인 진로 탐색을 그나마 중학교 때 아이들이랑 대화 좀 할 수 있어요. 아직 희망을 잃지 마세요. 중학교 때까지는 해도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어머님이랑 눈 마주칠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손님이 됩니다.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 탐방을 꼭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진로를 결정을 한다면 고등학교를 가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좀 가까운 집에서 먼 학교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든 아이들은 성공적인 대학, 고등학교를 마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진로 탐방이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는 학습 기초 체력을 완성을 해야 돼요. 아까 어머니 한 분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셨죠? 네, 어머니 가장 비슷해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학습 기초 체력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가면은 누구나 다 24시간인데 중학교에서의 학습량과 고등학교에서의 학습량을 체감상 몇 배 정도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몇 배 정도 늘까요? 중학교의 학습량에서 고등학교의 학습량은 한 몇 배가 늘어날까요? 이것도 그냥 퀴즈로 제가 내보겠습니다. 어머니 4배, 또 2배. 잠깐, 누가 10배라고 했어요? 10배. 네. 제 기준입니다, 어머니. 네. 전체적으로 10배가 증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체감상. 실제로도 방대한 양이어서 시험 기간에 다음 바퀴 돌릴 수는 없어요. 기본 실력까지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기본을 하려면은 기본을 할 시간도 없고요. 네. 그때 가서 방대한 양을 흡수하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기본 문장, 우리가 문법을 성실하게 문법 시험이 이렇게 60%, 80%가 되는 이유는 중급 이상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고등학교 수능은 어마무시하게 지문이 길죠. 그거를 방대한 양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속독을 해놔야 돼요. 그러려면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이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랩하는 학생들, 수능하는 학생들, 프랩 과정하는 학생들은요.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제 실전 시험들 하루에 2문제씩 수능 기출 문제를 풀리거든요. 현재 5학년, 6학년, 6학년 이상 아이들은 프랩하는 아이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초를 재요. 3분을 주고 2문제를 바로 풀립니다. 그래서 수능하는 아이들은 꼭 2문제 정도는 거의 다 맞추고 있어요. 어머니. 우리 특이들 잘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 문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연산인 거고. 지금 중학교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용어 그 정도는 제대로 알고 가는 기본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단위 시간당 집중력 향상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삼성영어 시스템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5분 동안 할 수 있는 미션을 주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점검을 받는 시스템으로 1시간 동안 7번에서 8번을 왔다 해요. 이렇게 그룹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도 시간이 갑니다. 1시간이 가요. 하지만 저희 수업은 가만히 있어서는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네, 한 줄 진도, 아까 하루 일과를 보셨죠? 그 하루 일과를 1시간 내에 하려면 정말 5분 단위로 아이들이 쉴 틈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5분 단위, 10분 단위의 집중력이 커지면 나중에 금방 1시간이 지나죠. 저희 이 중등학교에서는 단위 시간당 집중력을 최대한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고등학교에 가서 그 1시간이, 2시간이, 3시간이, 10시간을 해도 똑같이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늘어나는 게 아니죠. 한 가지에 푹 빠져서 몰두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어머님들이 원하는 이상향이죠. 어떤 한 과목을 완성을 시키고 성취를 하면요. 그 다음 과목도 아이들이 쉽게 접근을 합니다. 저희 삼성영어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준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공부하는 그 습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다른 과목에 적용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학습을 아이들이 몸소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삼성영어 베리파트 어학원의 그다음에 전기부 하나를 간단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욕구를 이끌어냅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는요, 푸시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뛰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밀고 당기고, 아이들의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이 개별적인 역량이 80인 아이들을
100으로 100이 많이를 120으로 당기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고요. 개별 역량에 따라서 학습량이 조절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이 학습의 조력자 역할을 하시고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수업인데 이 말뜻이 잘 이해가 와닿지가 않죠. 저희 중등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문법 수업을 말씀을 드리면 자기사에서 어학기를 찍고 이제 내용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옵니다. 한 10분 정도. 그리고 선생님 앞에 앉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방금 익힌 내용을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면 아이가 선생님께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학습 태도가 기본을 제대로 아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많은 양을 푼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기 것 되지 않습니다. 수능 문제 많은 양을 푸는 거는 고3 때 실전 문제 그때 가서 하는 거고요. 지금 올라가는 아이들은 많은 양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를 제대로 하는 그리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저희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면 같은 게 학원에 오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죠? 중학생이 가능할까요, 어머니? 삼성영화에서는 가능합니다. 보통 그룹 수업의 학원은 많은 정보를 선생님이 주셔요. 그걸 듣고 있어야 되니까 지루하죠. 지루하지 않다고 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는 게 내 거가 되지는 않아요.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의 한 보따리 과제를 가지고 옵니다. 어머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학원에서 분명히 2시간, 3시간을 노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2시간, 3시간을 또 과제로 공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흐뭇합니다. 그런 거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삼성영화에서는 저는 학원에서 완성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학생의 학습을 과제로 떠넘기지는 않습니다. 학원에서 내 공부를 완성시키고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복습 위주의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과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걸려요. 하지만 굉장히 수월하고 복습 위주니까 즐겁게 아이들이 할 수 있고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만약에 2시간이고 집에서 그룹 수업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2시간 공부하면 집에서 2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시간도 전략이거든요. 학원에서 1시간을 하고 집에서 30분을 한다면 20분을 한다면 2시간 할 때 1시간 반으로 줄죠. 아이들 시간도 전략적으로 줄일 수 있고 정말 효율적인 공부. 저희가 과제 형식으로 너네들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다 해오라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아이는 1시간, 어떤 아이는 3시간, 어떤 아이는 밤새요. 자기마다 학습 역량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100%에 어떤 아이는 70%밖에 못 해요. 그냥 그거라도 다 했어요. 하지만 학원에서 완성을 하는 시스템은 어떤 기준, 스탠다드 기준에 통과해야만 집에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완성을 시켜서 저희가 가정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겁게 학원에 오는 게 즐겁습니다. 와서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단지 단어만 저희가 중등부는 과제가 좀 다하고요. 자,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친밀한 관계 된다습니다. 중등부로 갈수록 거의 입을 잘 안 열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선생님 앞에 앉으면 아까 우리 큰 아이 보셨죠? 누가 더 입을 열어야 되나? 1대1로 합량합니다. 그룹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1대1 만나면 문제가 있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아이랑 매일 그날 수업한 걸 1대1로 다 말을 하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중등부 아이들도 거의 어머님보다 더 마음을 잘 알 정도예요. 그래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스승 민재 역할을 하고 담임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이 원장이 제가 코워크로 매월 레벨업 교재 선정과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기간에는 제가 그룹 수업이랑 다 지도를 하고요. 1대1로 개별 코치가 필요한 부분은 저와 담임 선생님이 코워킹해서 같이 하고요. 시험 대비 중간 보충 및 개별 과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민등부 설명이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어머님? 없으실까요? 다 이해되셨어요,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간단하게 선생님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선생님들 잠깐만 나와주세요. 저보다
네, 일단은 저쪽 끝쪽에서부터 제가 쓰겠습니다. 이거 약간 어떨까요? 끝쪽에서부터 우리 초등부터 우리 방학 때 수능 특강을 진행도 하셨고요. 초등부터 고등까지 수업을 맡아주시고 계신 실력파 김청 선생님. 그리고 방학 특강으로 잠시만요. 저희 헬리오시티 여기 성과 헬리오시티 방학 특강, 문법 특강, 중등 문법 특강 검색 1위. 네, 우리 호솔비 선생님. 네, 방학에는 회화 특강을 하셨고요. 꼼꼼한 관리와 중등 내신을 하고 계시는 지금 안혜민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운영과 상담, 교육을 맡으시고 계시고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부원장님 은선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저희 설명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추후에 연락 주시고요. 여기 자료 비치된 자료 가져가시고 네, 여기 설문지 있죠 어머니? 뭐 설문지만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출된 게 아니라서 저도 사실 그냥 부담 없이 돌리고 전혀 모르셨어요, 어머니. 잘해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학생번호가 학생번호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서울페이 플러스 23만 원 결제되었습니다. 결제됐다는데. 이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겹겠다.